이제 마지막 파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인구 이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동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향들, 어떤 해당 지역에 많은 영향들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왜 이동을 할까라는 겁니다. 인구 이동 요인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 배출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출 요인이라는 녀석과 두 번째는 인구를 빨아들이는 흡인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출 요인이란 건 무엇이냐? 배출이란 말 의미와 똑같이 특정 지역의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밀어내 이주하게 만드는 요인을 우리 배출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지역의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밀어내 이주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으로 빈곤, 낮은 임금, 일자리 부족, 각종 생활 부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 지역을 떠난 인구를 다른 지역에서는 빨아들이게 돼요.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흡인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무엇이냐면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구를 끌어들여 머무르게 하는 요인이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빠져나온 인구를 해당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을 우리 흡인 요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흡인 요인에는 높은 임금, 풍부한 일자리, 쾌적한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의 요인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출발지에 부정적 요소가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된다? 인구가 빠져나와서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 쪽으로 어떻게 된다? 인구들이 이주를 한다. 이런 개념이다, 이 그림이. 그래서 유출 요인이 너무 많고 여기는 인구를 끌어다니는 유입 요인이 많으니까, 흡인 요인이 많으니까 어떻게 된다? 사람들은 당연히 흡인 요인이 많은 쪽으로밖에 이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구 이동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 이동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인구 이동의 유형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고 분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구 이동 유형이 기간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동기로 보면 이렇게 되고 공간 범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현실 세계에서 분석을 할 때는 첫 번째, 기간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잠깐 이동하면 일시적 이동, 영원히 이동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영구적 이동이겠죠. 동기를 살펴보면요, 높은 임금, 구직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이동을 하면 자발적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치, 종교, 사회적 억압 등 정치적 요인에 의한 이동이 대표적이고요. 즉 나는 이 지역에 머무르고 싶지만 주변의 환경적 요인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럴 때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강제적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동 동기로서는 자발적, 내가 스스로 그 원에서 내가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내가 스스로 떠나는 자발적 이동과 주변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정치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을 때는 우리 강제적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간 범위상으로 봤을 때 한 나라 안에서 이동하면 국내 이동,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 국제 이동 이렇게 부르고요. 자, 이동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원인 첫 번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 원인에 의해서 이동되어지는 것을 경제적 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숙련 노동자의 이동과 미숙련 노동자의 이동이 조금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숙련 노동자라는 것은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을 우리 숙련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로 고임금의 고급 기능을 가진 이런 인텔리 계층들이 주로 좀 많은데요. 소득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더 높은 소득이라든지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찾아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자 이동은 주로 어떤 차원에서 선진국으로 이동이 주로 활발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수도 많지 않고 그 수도 상대적으로 미숙련 노동자 이동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제적 이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숙련 노동자 이동보다는 미숙련 노동자 이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난 아무런 기술이 가진 거 없지만 오로지 내 몸밖에 없다. 어디 가가지고 부딪혀보자. 요렇게 이동을 하는 게 바로 미숙련 노동자 이동인데, 이런 미숙련 노동자 이동은 소득 수준이 낮고 고용기회가 적은 개발도상국에서 고용기회가 많은 선진국으로 이동이 많이 나타난다. 즉, 대부분의 경제적 이동은 미숙련 노동자 이동으로 나타나고, 어디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어디로 이동? 선진국으로 이동이 탁월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치적 원인으로 이동을 합니다. 정치적 원인, 그러니까 다양한 정치적인 원인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민족 탄압, 내전, 분쟁, 여기에 플러스 종교도 여기에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원인으로 따로 빼는 경우도 있고 정치적 원인을 묶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정치적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동을 한다. 요거는 주로 어떤 원인? 강제적 이동에 많이 해당이 된다고 했었고요. 우리 앞에 봤던 경제적 이동은 그렇죠. 자발적 이동에 주로 많이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고 마지막으로 환경적 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 원인. 쾌적한 거주 환경을 찾아서 이주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를 피해 이주하는 환경 난민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게 중에 환경적 원인에 의한 이동도 있고요. 특히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를 피해 이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를 피해서 이주하는 사람들을 우리 환경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환경난민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를 살면서 글로벌한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알아두고 생각해봐야 될 주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구 이동으로 인한 지역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구 유출 지역에서는 그럼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즉, 사회 현상은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돼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해외 이주 노동자의 송금액이 유입됩니다. 즉, 주로 유출 지역은 주로 개발도상국인 경우가 많잖아요. 자,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이 선진국으로 많이 가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럼 이 돈의 대부분은 어디로 보내느냐? 자기 가족들이 있는 자기 모국으로 보내게 돼요. 그럼 이러한 외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그 지역 안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받고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경제 활동이 활성화가 되고, 이러한 결과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게 되면서 실업률이 하락되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미쳐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계속해서 인구가 빠져나갑니다. 특히 어떤 인구?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인구, 생산 연령 인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산 연령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생산 연령 인구를 또 바꿔서 경제 활동 인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 고급 기술과 전문 인력들이 더욱더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신 직업을 살펴보면 그 나라에서 꽤나 교사, 은행원, 신문기자, 그 나라에서 꽤나 고급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즉, 이렇게 고급 계층, 그 나라의 중요한 계층의 중요한 직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결과 어떻게 된다? 그 나라 입장에서는 인구 유출 지역 자체에서는 굉장한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 성장이 둔화가 되어진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침체죠, 얘들은.
침체가 되어진다. 그리고 장기적 고용 창출이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인구 유입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노동력이 인구 유입 지역 주로 선진국입니다. 주로 선진국 같은 게 인구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서 안 그래도 노동력이 조금씩 부족해지는데 이 부족한 노동력을 어떻게 이러한 인구 유출 지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오는 젊은 노동력으로 보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를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더라. 그리고 많이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도 어떻게 된다? 증대가 되더라. 하지만 부정적 영향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발생, 그리고 이주자의 집단 거주지 형성으로 인해서 지역 갈등 및 도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즉 왜냐하면 이러한 이주자들이 그 지역 사회에 섞여 사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특정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대구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가 특히 많이 몰린 곳이 달서구 성성공단 옆에 보면 이곡 이동이라는 지역. 이 지역은 완전 지금 이 지역 가면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또 우리나라 와서 수도권에 보면 안산의 시화공단 주변으로 하는 지역. 여기도 가면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보이는 사람이 한국인보다 외국인 더 많을 정도라고 해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자기네들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특정 커뮤니티를 형성을 합니다. 이러한 이 커뮤니티와 기존에서 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원주민 지역민들 사이에서의 그 갈등, 그리고 다양한 도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민자의 현황, 인구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영상 본다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